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이윤창 전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이혼할 때 꼭 알아야 할 대책들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 강조드린 대로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머릿속 회로를 돌리며 그들의 행동에서 책임감이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쉽게 바꾸고 뻔뻔한 태도로 거짓말을 해오곤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나를 또다시 어떻게 괴롭혀 올지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더티 플레이에 대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분할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많은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이혼 후에 합의된 양육비를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들은 급작스럽게 꼬투리를 잡아 문제를 제기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카톡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거나 후버링을 해오며 다시 당신에게 접근해서 찝쩍거릴 때, 당신이 무덤덤한 태도를 보일 때 돈을 주기 싫어서 여러 꼬투리를 잡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면 돈을 다시 지급하겠다는 가스라이팅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력과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생활비나 양육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재산 분할은 적게 주고 양육비는 높게 책정해 이혼을 빨리 종결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안정적인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면접 교섭 시 제3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를 볼모로 삼아 전 배우자를 조종하려 들 수도 있죠. 자녀와의 면접 교섭 시 나르시시스트는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자녀를 앞세워 죄책감을 유발하며 가족 식사나 여행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는 자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자녀를 더 데리고 있겠다며 잠수를 타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양육권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면접 교섭 과정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부모,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육아 도우미, 이혼상담센터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재자로 나서면 정서적 협박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 교섭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참여나 병원 진료와 같은 상황에서도 배우자와 함께하기보다 분리해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료 내용을 확인할 때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연락해 듣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르시시스트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사소한 학대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혼 및 상간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알고 있는 변호사는 당신이 하나를 말해도 열을 알아듣기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편 변호사가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철저한 방어와 승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계선은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전 배우자를 괴롭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는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평생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불행을 전 배우자에게 전가하려고 들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조종해 자신을 돕게 하여 전 배우자를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돌아오길 바란다는 말을 슬쩍 흘려 회유하기도 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악의 없이 행동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간자적 존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차단하며 자신의 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동에 동요되지 않고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상세한 양육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양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 건강 진료, 방과 후 활동, 학교 문제 등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피부양자와 관련된 세금 혜택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의사소통은 전용 어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면접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자녀를 언제 되돌려 보낼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 시 연락 없이 늦을 경우 얼마까지 기다릴지 정합니다. 자녀 앞에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공유 온라인 달력을 이용해 일정을 관리하고 그 외의 대화는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처 방안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을 엄격하게 세우면 융통성이 줄어들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유해한 나르시시스트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문서로 아주 세세하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은 회원님과 자녀분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배우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람영혼 수선실 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관련 대처 정보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